내 왕비의 아름다움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야. 그 아름다움을 진짜로 알려면 직접 봐야 하지 않겠나? 폐하, 그건 도리에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부디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하지만 왕은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완벽한 계획이 있어. 구약의 끝 말라기의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죠. 그 사이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계가 크게 바뀌고 새로운 문화와 제국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헬라어가 널리 퍼지며 훗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는 이대왕 필라델포스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여 70인역 성경이 탄생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더욱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의 점령지마다 다리와 도로가 건설되어 예수님의 복음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근동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영상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 하나님은 셈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셈에게는 5 아들 엘람, 아르박삿, 룻, 아수르, 아람이 있었죠.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며 번성했습니다. 엘람은 이란의, 아수르는 아시리아의, 아람은 시리아의 조상이 되었고 룻은 리디아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 그 이름은 어딘가 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가 젖병을 저주했다. 나는 젖같이 약해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세상 기준으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아르박삿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들은 셈의 또 다른 아들인 룻의 후손, 바로 리디아 사람들입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22절에 등장하는 이 룻이라는 이름은 훗날 리디아라는 이름의 뿌리가 되죠. 리디아는 본래 룻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에 이야라는 지역을 뜻하는 전미사가 붙어 룻이야, 루디아를 거쳐 리디아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름들도 여럿 있습니다. 비두니아,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갈라디아, 이오니아, 수리아처럼 이 이아라는 말은 모두 땅이나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부터 리디아의 한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한 리디아 왕국. 이 나라에는 헤라클레스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은 칸다올레스. 그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최측근 경호대장 기게스를 불러 말합니다. 내 왕비의 아름다움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야. 그 아름다움을 진짜로 알려면 직접 봐야 하지 않겠나? 기게스는 깜짝 놀랍니다. 폐하, 그건 도리에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부디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하지만 왕은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완벽한 계획이 있어. 자네는 오늘 밤 침실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왕비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조용히 보고 다 끝나면 조심히 빠져나오면 되는 거야. 왕의 압박에 기게스는 거절하지 못한 채 그날 밤 왕과 함께 침실로 향합니다. 기게스는 문 뒤에 숨어 왕비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다 왕비가 침대로 향할 때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왕비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뒤돌아보며
기게스의 모습을 보고 맙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분노를 사귀며 복수를 다짐하죠. 다음날 아침 왕비는 기게스를 불러들입니다. 기게스는 왕비가 그날 밤 일을 알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태연히 그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죽거나 죽이거나. 나를 모욕한 자, 내 몸을 본 자, 그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기게스는 당황해 정신을 잃다시피 합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왕비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왕비는 단호했습니다. 기게스는 결국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비는 대답합니다. 왕과 당신이 이 일을 꾸민 그 침실, 그곳에서 그를 죽이세요. 기게스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제처럼 문 뒤에 몸을 숨깁니다. 왕이 잠든 순간 기게스는 뛰쳐나가 칼로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기게스는 왕비와 왕국을 차지하게 되었고 리디아의 메름나도 왕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정치적 의심과 반대 여론은 거셌습니다. 기게스는 델포이 신전에 막대한 재물을 바쳐 자신에게 유리한 신탁을 조작하고 민심을 잠재웁니다. 리디아 왕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금은 자원 그리고 헬라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0절과 30장 5절에는 리디아가 두로 애국과 함께 동맹을 맺은 민족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메름나도 왕조의 5대 왕 크로이소스는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디아를 황금의 나라로 만든 이 전설적인 왕 크로이소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